134페이지만 하면 됩니다. 134페이지. 여러분 134페이지 증산작용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개만 체크하시면 돼요. 두 개인데 두 개가 뭐냐면 134페이지 증산작용에서 공변세포의 특징이란 말이 나와요. 공변세포의 특징. 공변세포의 특징이란 말이 나오는데 또 보니까 페이지가 약간 다르네요. 체크 좀 할게요. 여러분 증산작용의 역할 표시하시고 증산작용의 역할 표시하시고 증산작용을 하면 식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역할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공과 공변세포의 관찰 여기 기공 여기 기공 각각 세포들의 역할 그렇죠 잘했어요. 각각 세포들의 역할 잘 체크하시면 돼요. 각각 세포들의 역할 잘 체크하시면 보이면 나와 있으니까 저랑 똑같이 보여줘요. 없어요? 아, 그죠. 그 책이 제가 보고 있는 거라서 여기랑 여기 하시면 여기랑 여기 두 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표시를 해놓은 걸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복습할 때 좋으라고 그 포인트 위주로 보라고 한 거고요. 증산작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증산작용은 광합성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해요. 증산작용은. 증산작용은 뭐냐면 식물이 땀을 흘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지금 날이 더워도 이렇게 에어컨 쐬면서 실내에 있을 수 있지만 식물은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걔는 땡볕 아래에 서 있으면 그냥 땡볕 몸으로 다 맞아야 돼요. 그러면 식물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적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고기에 익어버리듯이 식물도 익어버릴 텐데 얘네가 어떻게 땡볕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그늘에는 시원한데 어떻게 이렇게 빛을 다 맞고도 살 수 있냐라고 한다면 바로 증산작용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산작용은 식물이 땀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증산작용의 역할과 의의 같은 게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암기 필요 없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좀 쉬우라고 책을 필요 없어가지고 증산작용의 역할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 상승의 원동력과 식물의 수분량 조절, 그 다음에 식물의 체온 조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땀을 흘린다. 사람은 왜 땀을 흘립니까? 긴장해서 흘리기도 하지만 주로 사람의 땀은 뭐 때문에 흘러요? 더우니까. 땀이 피부에 나서 피부에 나온 땀이 공기 중으로 증발을 하면 피부에는 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건데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식물의 온도 조절. 그러니까 증산작용은 뭐냐면 이렇게 잎이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엔 잎이 되게 얇아 보이지만 이걸 칼로 예민하게 이렇게 싹 반으로 자르면 약간의 두께가 있는데 약간의 두께가 있어요.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는데 위에는 햇빛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빽빽하게 세포가 있다 보면 이 아래에 이렇게 좀 듬성듬성 세포가 있거든요. 물 같은 걸로 채워져 있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구멍도 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날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잎의 단면에 대해서 본 건데요. 보시면 증산작용은 뭐냐면 이쪽에 떠 있는 물, 여기에 물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수증기가 있으면 이게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여기로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땀구멍에서 땀이 빠져나가듯이 식물체에 있던 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땀은 사람한테 나면 피부에 묻은 다음에 증발이 돼서 날아가니까 체온 조절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은 겁니다. 이게 이 안에 물로 채워져 있는데요. 물로 채워져 있는데 열을 받거나 더워서 여기를 열어놓으면 이 물이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뀝니다. 수증기로 바뀌어서 빠져나가면 이게 우리 사람의 체온 조절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면 물 상승의 원동력, 그 다음에 수분량 조절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더워가지고 아니면 여기 지금 파이널 바깥으로 나가서 한 10분 동안 서 있으면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됩니까? 땀 많이 흘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학생들 운동 많이 격하게 하고 땀 많이 흘리면 뭐부터 찾아요? 물 마셔야죠. 음료수 마시잖아요. 음료수.
그러니까 땀을 많이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게 돼요. 물. 그래서 식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로 계속 증산작용으로 잎의 아래쪽에 기공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면 여기에 물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뿌리 쪽에서 물이 이렇게 빨아올라져지는 작용을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물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그냥 잎에서 물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지 물이 왜 빨리 올라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음료수 제가 먹을 건 아니에요. 이 음료수 이렇게 들어보면 그럼 빨대로 빨면 왜 이 음료가 빨리 올라와요? 제가 위에 거를 먹으니까 압력의 차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물이 빨리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게 빨대의 원리인데 이거 똑같아요. 이걸 식물도 긴 빨대라고 생각하면 위쪽에 물이 계속 날아가니까 압력에 의해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빨리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산작용은 땀을 흘리는 거고 체온 조절도 있지만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 이거 기억은 여러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먹고 싶은 걸로 기억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수분량 조절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히 식물 안에 있는 물이 날아가니까 만약에 내가 식물인데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이제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식물이나 나 자체 몸 안에 물이 되게 많으면 식물은 소변을 보거나 뭐 이렇게 뭐 울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이 증산작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공을 다 활짝 열어서 기체를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 증산작용을 통해서 물을 내뱉는 것밖에 물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증산작용이 체내 수분량 조절에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증산작용에 대한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증산작용의 실험은 두 가지로 나와 있죠. 그렇죠? 식물이 하나 꽂혀 있고 하나 또 이렇게 연결해서 볼게요.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있고 그랬을 때 여기가 물을 채우고요. 식용유를 넣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과학자는 이 생각을 한 거죠.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잎을 다 잘라버리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 그럼 이 실험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한데요. 실험 내용에서 뭘 알고 진행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물 위에 보시면 여기 물 위에 뭐가 있냐면 식용유 기름막이 있거든요. 기름막이. 여러분 이 기름막 이거 왜 넣은 걸까요? 왜 기름 났어? 그냥 물만 넣으면 되지. 뭐 하려고? 왜 났을까요? 왜 났을까요? 여러분,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사실상 식물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 새니까 얘가 물을 계속 이렇게 빨아먹겠죠. 그렇죠? 빨아먹고 더 빨리 빨아들겠죠. 왜냐면 증산작용으로 물이 날아가니까 얘는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물이 더 빨리 쑥 빨아질 텐데 얘는 아마도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얘가 이만큼 줄어들었다면 얘는 한 이만큼밖에 안 줄었겠죠.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위에다가 기름을 한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여기를 기름으로 막아줘야 돼. 막아줘야 돼. 뭘 막는 걸까요? 여기? 다시 들어. 그렇죠. 다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일로 증발하잖아요. 증발하기 때문에 식용유가 덮고 있으면 식용유를 뚫고 증발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나는 물의 양변화가 오로지 식물의 증산작용을 통한 물의 상승 효과를 보려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증발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식용유를 깔아준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마 플러스 강의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뭐 기공에서 일어나요. 기공에서 물이 날아가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증산작용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에 한번 기공에 대해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기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게요. 기공세포를 이렇게 세포 덩어리 하나, 세포 덩어리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얘를 제가 지금 식물의 잎, 이 지금 지우개, 칠판 지우개가 식물의 잎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잘라봤어요.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 이번엔 어떻게 제가 그릴 거냐면 이렇게 잘라서 보지 말고 이 기공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돌려서 이 기공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147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조립봉이나 입술같이 생긴 모양이 있죠. 이게 지금 제가 기공의 모양을 한번 제대로 보려고 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밑면을 보면 기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조리폼처럼 펑튀기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옆에 세포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옆에 세포들은 중요한 건 아니고 디테일을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세포니까 다 핵이 있겠죠, 핵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나머지는 뭐냐면 얘네 둘은 동면세포고요, 동면세포. 그 다음에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표피세포죠. 그럼 표피세포는 다른 게 아니라 식물의 잎의 가장 바깥막을 구성하는 세포를 표피세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되게 뭐라 그럽니까? TV 같은 데서 봤을 수도 있는데 식물 잎에 비가 떨어진 빗방울을 그대로 이렇게 쓱 흡수해요? 어떻게 돼요? 식물 잎에 빗방울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 떨어지죠, 그렇죠?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런 거냐면 표피는 기본적으로 웬만한 식물은 다 뭐가 돼 있냐면 겉에 세포 가장 바깥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방수. 추가적인 막이 있어서 얘가 방수 처리가 돼서 당연히 방수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가 안 통합니까? 공기가 잘 못 통해요. 공기가 잘 못 통하는 그런 막으로 이렇게 표피가 감싸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표피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뭘 봐야 되냐면 이제 공변세포로 봐야 되는데 이 공변세포가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얘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기공이 이렇게 닫혀있을 때 이렇게 닫혀있다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안 지울게요. 그러면 보세요. 공변세포를 얘네 둘만 이렇게 똑 떼서 와서 이렇게 닫힌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닫히게 돼요. 열었다가 닫혔다, 열었다가 닫혔다 되는데 지금 공변세포의 특징들이 나와 있었죠. 공변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기공을 둘러싸고 있다. 또 당연히 공변세포의 사이 벌어진 틈이 기공이고 엽록체가 있어 초록색을 띈다. 세포 안쪽 벽이 바깥쪽 벽보다 두꺼워서 진하게 보인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한 공변세포의 특징 제가 이거 형광변치라고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광합성이나 벽 두께가 다르다. 이 안쪽이 벽이 더 두껍고요. 안쪽도 두껍고 바깥쪽은 얇으니까 제가 안 칠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기공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아는 게 문제 풀 때 좀 더 좋겠죠. 좀 더 좋으니까 암기할 사람은 암기하시고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삼투압에 대해서 배웠나요? 삼투압 알고 있어요? 삼투압이 아니면 삼투압이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표피는 뭐가 없냐면 공변세포의 특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엽록체가 있어서 녹체가 띈다. 이 말은 뭐예요? 엽록체가 있으니까 얘는 뭐가 가능하냐면 광합성이 가능한 겁니다. 광합성. 근데 얘는 그런 말이 없죠. 그렇죠? 표피는 엽록체를 가진다는 말이 없어요. 실제로 표피는 그냥 겉에 싸고 있는 사람한테 각질 같은 거지 광합성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못합니다. 보호하는 게 최대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면 공변세포만 광합성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 엽록체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그렇죠? 엽록체들이 막 있어요. 엽록체들이 막 있고 주변에 이제 표피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그러면 얘가 왜 광합성을 하면 엽록체가 있냐면 여러분 증상작용은 물을 날려보내는 건데 이게 밤에 해야 될까요? 낮에 해야 될까요? 그냥 시기로만 구분을 해보세요. 밤에 해야 될까요? 낮에 해야 될까요? 증상작용. 밤에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될까요? 힌트는 광합성이 있어요. 광합성 지웠네요. 광합성 지워버리고. 광합성이 있어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나가죠? 광합성 뭐가 필요하고 뭐가 나가요? 광합성.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산소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필요한 이산화탄소 제가 어디서 공급받는다고 그랬죠? 어디서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뿌리로 흡수해요? 아니죠. 기공을 통해서 외부에서 흡수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변세포에 광합성하는 그 물질인 엽록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변세포가 생각할 때 지금 광합성, 빛을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구나. 이때를 공변세포가 알아서 인식을 하고 기공을 열어야지 광합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바깥에서 기공 통해서 입으로 들어와서 광합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변세포가 언제 열지 언제 닫을지 다른 애가 명령을 안 내리면 얘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광합성을 해서 지금 빛이 있어서 광합성이 되네 라고 판단이 되면 얘가 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열리냐면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산소랑 포도당이 생긴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빛을 인식을 하고 광합성이 되네 이러면서 포도당을 막 만들면 이 안에 포도당이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꽉 차게 되면 세포가 빵빵해지니까 보세요. 그 세포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얘가 부풀어 오르니까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를 텐데 안쪽 뼈는 두껍고 제 손바닥은 두껍고 바깥쪽 뼈가 약하니까 이게 이렇게 휘는 거예요. 이렇게 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안쪽이 두껍기 때문에 얘는 많이 못 튀어나오고 이 뒤쪽이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되면서 기공이 열리는 거죠. 기공이 열렸다가 광합성이 멈추고 이제 빛이 없어지고 이걸 열 필요가 없으면 얘가 다시 닫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변세포의 역할과 왜 연록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할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이 증산작용이 제가 땀을 흘리는 거라고 했는데 화학적으로 본다면 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데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한창 집에 제습기 돌리고 힘들 텐데 뭐냐면 빨래 말이에요. 빨래가 뭐예요? 옷에 묻어있는 수분이, 옷에 묻어있는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빨래가 마르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증산작용이 잘 되는 환경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냥 빨래가 잘 마르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34페이지에도 오른쪽에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햇빛이 당연히 강할 때 잘 마르고 온도가 높을 때 잘 마르겠죠. 그렇죠? 더울 때. 그 다음에 바람이 잘 불 때. 습도는 당연히 낮을 때. 그래서 이거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127페이지가 아니라 135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135페이지.
27페이지에 왼쪽 위에 빈칸 채우기는 증산작용, 기공, 공변세포, 그다음에 낫, 그다음에 담입니다. 증산작용, 기공이죠. 공변세포, 낫, 그다음에 담이고요. 6번에 OXX입니다. OXX. 7번에 1번에 O, 2번에 X, 55입니다. OX55. 그 다음에 8번에 1번에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A는 공변세포, B는 기공. 8번에 2번에 바깥쪽 세포벽보다 안쪽 세포벽이 두꺼워져. 그렇죠? 두꺼워. 그 다음에 두꺼워 있어. 그 다음에 B는 낮에 열리고 B가 어떻게 돼요? 열릴 때죠. 그렇죠?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에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되며 증산작용으로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함으로 식물과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죠.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달라요? 자, 지금 답이 달라요. 문제도 달라요? 그리고 6번에 그럼 제 4번. 문제는 저 빌려줄 수 있어요? 자, 그냥 제가 이걸 부를게요. 빌려주죠. 6번에 4번에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항상하고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목표한 진도까지는 다 나갔고요. 저희가 또 청소니까 숙제가 많이 없으면 좋으니까 혹시 뒤로 좀 넘겨주세요. 우리 숙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138페이지 보이시죠? 138페이지 내신 숙소. 내신 숙소를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내신 숙소부터 이 실력 탄탄까지 숙제로 내려고 했었으니까 내신 숙소 좀